단순히 AI를 도구로 잘 쓰는 방법을 넘어설 거거든요. 맞습니다. 거대 AI와 일상적으로 공존하게 된 이 시대에 도대체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은 무엇인지 파헤쳐보는 거죠. 네. 자료에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대화 리더, 그리고 의미 설계자라는 아주 매력적인 단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개념들을 하나씩 풀어보죠. 좋습니다. 이 두 자료를 종합해 보면서 제 눈길을 가장 오래 머물게 했던 건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미국의 사상가 있죠. 아, 네네, 에머슨이요. 그분의 오래된 통찰을 현재 AI 시대에 접목시킨 대목이었습니다. 에머슨은 대화를 가리켜서 정신이 정신을 점화시키는 장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와, 정신이 정신을 점화시킨다. 표현이 참 시적이네요. 그렇죠. 단순히 우리 오늘 점심 뭐 먹을래 이런 정보 교환이 아니라 불꽃이 튀듯이 서로의 생각이 막 확장되는 그런 순간을 말하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는 에머슨의 총차를 빌려서 과거의 대화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 주관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정의를 합니다. 아, 잠깐만요. 여기서 브레이크를 한번 걸고 갈게요. 네. 상호 주관성이요. 이게 철학이나 사회학에서 종종 등장하는 용어 같은데 조금 어렵게 들리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쉽게 풀면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서 너와 내가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교류하면서 공통의 이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머릿속의 주관과 내 머릿속의 주관이 만나서 얽히는 거죠. 아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류네요. 네. 과거의 대화는 오직 이 인간 사이의 교류만 존재했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AI가 등장하면서 이 대화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인간, 기계, 그리고 인간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삼각구조로 진화했다는 점을 문건이 지적하고 있어요. 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아주 강력한 매개체가 하나 떡하니 끼어든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AI는 예전의 계산기나 검색 엔진 같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료에서는 AI를 인간의 사유를 비약적으로 확장시켜주는 인지적 보조 시스템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인지적 보조 시스템이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기획서를 하나 쓰려면 도서관을 뒤지거나 구글링을 막 수십 번 하면서 파편화된 정보를 모아야 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한참 걸리죠. 그 과정 자체가 제 인지적 한계 안에서만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지금은 질문 하나만 탁 던져도 전 세계의 데이터를 엮어서 초안을 눈앞에 대령해 주니까 네. 내 생각의 범위를 넓혀주는 외장 하드 혹은 아주 유능한 브레인스토밍 파트너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그 관점도 충분히 유효합니다만 이 자료에서는 비서나 파트너의 역할을 넘어서 아예 대화의 층위 자체가 분리되었다고 분석을 합니다. 대화의 층위가 나뉘었다고요? 네, AI 시대로 진입하면서 인간의 대화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뉘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기능적 대화입니다. 기능적 대화? 질문하고 답변을 얻고 팩트 체크를 하고 요약하는 영역이죠. 솔직히 이 영역은 이미 사람이 AI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방대한 회의록을 3줄로 요약해달라고 할 때 사람이 하면 30분이 걸리지만 AI는 3초면 끝나니까요. 맞아요. 이 기능적 대화는 AI가 완벽하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전략적 대화입니다. 전략적이요. 여기서부터는 협업의 영역인데요. 인간이 어떤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정의하고 싶을 때 AI에게 여러 가설을 생성하게 만들고 피드백을 막 주고받으면서 생각의 크기를 증폭시키는 겁니다. 아, 첫 번째가 단순 업무 하청이라면 두 번째는 탁구를 치듯이 랠리를 계속 이어가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가 바로 가장 핵심적인 존재론적 대화입니다. 존재론적 대화. 네, 우리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결정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 또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은가를 묻는 영역이죠. 자료는 이 세 번째 영역만이 끝까지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남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아, 여기서 청취자님들도 우리 스스로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게 되실 것 같아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를 가만히 복기해보면요. 네, 그 파일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 오후 미팅 3시 맞죠? 이런 아주 파편적인 기능적 대화가 하루에 80% 이상을 차지할 때도 있거든요. 바로 거기에 이 자료가 던지는 아주 뼈아픈 경고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능적 대화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AI의 발전 속도 앞에서 인간의 효용 가치는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정보 교환의 역할을 AI가 다 해버린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네. 자료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정체성을 의미 설계자, 즉 미닝 디자이너라고 명명했다는 겁니다. 데이터 처리는 기계가 하는데 인간이 의미를 설계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뜻하는 걸까요? 의미 설계자의 핵심 역량은 다름 아닌 해석과 윤리적 판단에 있습니다. 해석과 판단이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회사의 재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구조조정 방안을 짜야 합니다. 아이고, 힘든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AI에게 모든 인사 데이터와 재무 지표를 싹 다 입력했더니 A 부서를 통째로 해고하는 것이 내년도 영업이익을 15% 상승시키는 가장 완벽한 수학적 모델입니다. 이렇게 답을 냈다고 가정해보죠. 숫자만 딱 보면 완벽한 정답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진정한 리더라면, 즉 의미 설계자라면 그 데이터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겠죠. 당연히 고민을 하겠죠. 수치상으로는 맞을지 몰라. 하지만 A 부서가 통째로 사라지면 조직 전체의 심리적 안정감이 완전히 붕괴될 거고 결국 장기적인 혁신 동력이 죽어버릴 거야. 우리는 사람을 숫자로 대하는 회사가 아니잖아. 와, 이렇게 판단하고 기계의 결정을 기각할 수 있는 결단력. 이것이 바로 AI는 절대 할 수 없는 고도의 윤리적 가치 판단입니다. 느낌이 확 오네요. 네. AI가 완벽한 식재료를 다 썰고 다듬어서 레시피까지 딱 제안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이 요리가 우리 식탁에 올라갈 자격이 있는지, 우리 가족의 입맛과 건강에 맞는지, 거기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서 결정하는 셰프의 역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의미 설계자군요. 이걸 더 큰 그림으로 연결해보면 AI 시대가 가져온 아주 기묘한 아이러니가 보입니다. 아이러니요? 사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텍스트를 많이 생산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쵸. 카카오톡, 슬랙, 이메일, 하루 종일 읽고 쓰잖아요. 맞아요. 표면적인 디지털 대화의 양은 정말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정보 교환은 빛의 속도로 빨라졌지만 감정은 오히려 단순화되고 있어요.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니까 누군가 고통받을 때 실존적 위로를 건네고 깊은 유대감을 쌓으며 관계적 신뢰를 형성하는 아까 말한 그 에머슨적인 대화는 턱없이 부족해졌죠. 확실히 그런 면이 있죠. 문건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듭니다. 역설적으로 감정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이기에 타인의 감정을 읽고 깊이 있게 공명하는 인간적 대화 역량은 가장 희소한 최상위 전략 자산이 된다고요. 분석 결과는 정말 험잡일 데 없이 완벽한데 네. 테이블 저 구석에 앉은 타부서 팀장님의 표정이 묘묘하게 굳어 있는 거죠. 맞아요. 흔한 풍경이죠. 카메라도 있고 AI도 있지만 걔네들은 그 사람이 팔짱을 끼고 있다는 물리적인 상태는 인식해도 왜 저렇게 지금 방어적인지, 작년 프로젝트 때 우리 팀이랑 어떤 갈등의 히스토리가 있었는지는 절대 읽어내지 못하니까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AI에게 그건 그저 경직된 안면 근육 데이터일 뿐입니다. 그렇죠. 근육 데이터. 하지만 그 이면에 깔린 인간적인 맥락과 자존심, 또 불안감 같은 것들은 오직 현장에 있는 사람만 읽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회의가 딱 끝난 뒤에 그 팀장님한테 슬쩍 다가가서 커피 한 잔 건네면서 굳이 말하지 않은 그 행간의 의미를 좀 어루만져주고 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서 결국 두 부서가 웃으면서 일하게 만드는 능력. 그게 바로 기계가 절대 넘볼 수 없는 인간의 무기라는 거네요.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그런 미묘한 갈등 조정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존재가 바로 자료에서 강조하는 대화 리더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도 속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네. 좋아. 내가 단순한 정보 교환원이 아니라 의미 설계자가 되어야 하고 감정을 다루는 대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적인 방향성은 알겠어. 알겠는데 그런데 당장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회사 모니터 앞에 앉으면 나는 도대체 뭘 어떻게 다르게 해야 하는 거지?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들거든요. 아주 필수적인 질문이죠. 다행히도 이 자료들이 그냥 뜬구름 잡는 철학에만 머물지는 않거든요. 개인 메모 발췌본을 보면 아주 체계적인 실천 모델이 등장합니다. 오, 실천 모델이요? 이른바 애잘직, 그러니까 AI로 일 잘하는 직원을 위한 4층의 전력 지도입니다. 단순히 마음가짐을 바꾸는 걸 넘어서서 실제로 업무 성과를 내기 위해 밟아야 할 4단계를 아주 구조화해 놓았어요. 애잘직?
입에 아주 착착 붙는 단어네요. 이 4단계 전략 지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하나씩 뜯어보죠. 첫 번째 충의는 뭔가요? 1단계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존재 기반입니다. 재미있는 건 첫 단계부터 다짜고짜 AI한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요. AI를 일종의 거울로 삼는 단계예요. 대화형 AI와 문답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내 일하는 성향, 약점, 그리고 강점의 패턴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군요. 네, 그러면서 나는 도대체 왜 일하는가? 내가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나만의 자기 서사를 도출하는 거죠. 아, 나의 목적지를 먼저 세팅하는 거군요. 나는 기획을 통해서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람이다. 같은 일종의 개인 전략 선언문 같은 걸 갖게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개인의 목적 선언문이 바로 첫 단추입니다. 그게 확립이 딱 되면 2단계, 인지 확장 층위로 넘어갑니다. 인지 확장. 이제 본격적으로 AI를 도구로 활용해서 내 머리를 똑똑하게 만드는 단계죠. 여기서 핵심은 질문 설계력입니다. 아, 프롬프트를 잘 짜는 거. 네, 단순히 이거 좀 찾아줘가 아니라 프롬프트를 아주 정교하게 설계해서 전혀 새로운 각도의 대안 시나리오를 AI한테 뽑아내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2단계를 제대로 거칠 경우에 개인의 사고 생산성이 3배 이상 향상된다고 합니다. 목적이 뚜렷하니까 AI가 막 던져주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진짜 내게 필요한 시나리오만 쏙쏙 골라서 내 사고를 폭발적으로 넓히는 거네요. 네, 말 그대로 AI와 함께 멋지게 춤을 추는 단계군요. 그럼 이 다음에 궁금해집니다. 생산성을 3배 높였으면 일 잘하는 거 아닌가요? 끝난 거 아닌가요? 거기서 멈추면 그냥 혼자 일 잘하는 사람으로 남는 겁니다. 진정한 애잘직의 차별점은 바로 3단계, 대화 설계 층위에서 폭발합니다. 대화 설계요? 2단계에서 AI가 만들어준 기가 막힌 대안과 논리를 손에 쥐었죠. 이제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인간에게. 네, 두 정보를 무기로 팀원들, 상사, 고객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거죠. 아,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인간적인 대화 역량, 회의실에서 행간을 읽는 능력이 여기서 발휘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딱 들이밀면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공명하고 부서 간의 이기주의나 갈등을 중재하고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아하, AI가 아무리 기가 막힌 전략을 짜줘도 결국 그 전략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사람들이 움직이게 만드는 신뢰는 오직 인간의 대화를 통해서만 구축되니까요. 와, 이 3단계가 정말 핵심이네요. 생각해보면 이 대화 설계 역량이 없으면 앞서 AI랑 밤새워 만든 그 엄청난 기획안들도 결국 모니터 안에서만 화려하게 맴돌다가 휴지통으로 직행하겠어요. 사람을 전혀 설득하지 못하니까.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이제 마지막 4단계, 전략 실행 층위로 갑니다. 드디어 실행? 대화를 통해 구축된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실제 업무를 프로세스화하고 AI 자동화를 적용해서 아주 민첩하게 실행해 나가는 거죠. 결국 회사가 원하는 실질적인 KPI, 즉 성과나 혁신을 이끌어내는 마침표입니다. 정리가 싹 돼요. 1단계 존재 기반에서 나를 알고 2단계 인지 확장으로 생각의 무기를 만들고 3단계 대화 설계로 사람을 움직여서 마지막 4단계 전략 실행으로 결과를 낸다. 완벽한 프로세스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결정적인 디테일이 문서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또 있나요? 네, 이 4개의 층위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한번 주르륵 내려가고 끝나는 폭포수 같은 선형적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달성하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네, 이것은 끊임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순환 구조입니다. 아, 사이클이군요. 성과를 내고 나면 그 결과물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시 1단계로 돌아가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정체성을 갱신하는 거죠. 자요에서는 이 순환 과정을 생각, 알고리즘, 반성이라는 세 단어로 아주 압축해서 표현합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출발해 기계의 알고리즘을 거치고 다시 인간의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반성으로 이어지는 무한한 성장 루프군요. 맞습니다. 그 루프를 조직 전체에 적용한 아주 좋은 예시가 문서에 하나 짧게 등장하는데요. 대학이라는 공간에 적용된 AX, 즉 애자일 AI 트랜스포메이션 사례입니다. 대학에서의 AI 혁신 사례요? 보통 시스템 도입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 사례가 재미있는 이유는요. AI와 인간의 역할을 아주 명확히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교수 지원이나 학습 분석 같은 영역, 그리고 반복적인 행정 업무는 AI를 코파일럿으로 붙여서 철저하게 알고리즘으로 자동화시킵니다. 네네. 인재 확장과 전략 실행을 아예 시스템에 맡기는 거죠. 하지만 조직 문화 혁신이라는 과제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합니다. 거긴 AI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어떻게 했나요? 바로 대화 중심의 워크숍을 엽니다. 대화 워크숍이요? 네, 기계가 모든 것을 자동화하는 그 거대한 시스템의 한가운데에 결국 가장 아날로그적인 인간의 대화를 배치한 거죠. AI가 효율성을 높여준 만큼 시간이 남잖아요. 그렇죠. 여유가 생기죠. 그 남는 시간에 구성원들이 직접 모여서 눈을 맞추고 우리 대합은 앞으로 어떤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가 이런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고 합의하는 겁니다. 와, 머릿속에 아주 명확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결국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핵심은 그 대화의 장을 설계하고 이끄는 인간이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슬슬 오늘 다룬 방대한 내용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는 AI가 던져주는 완벽한 요약본과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기능 인재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정보 교환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텅 빈 캠퍼스 위에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과 의미를 채워넣는 의미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화는 결코 소멸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필요한 노이즈가 제거된 상태에서 더욱 고차원적인 가치를 향해 진화하고 있는 중이죠. 과거엔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떤 밀도의 대화를 나누느냐, 즉 대화의 질이 삶과 성과의 격차를 만든다. 네. 자료 말미에 적혀있던 이 문장이 유독 강렬하게 남습니다. 우리의 대체 불가능성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내는 관계와 대화의 깊이에 달려있다는 선언처럼 들거든요. 이 대목에서 오늘 내내 제 머릿속을 맴돌던 어쩌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네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이런 묵직한 화두 아주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내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 실존적 위로라던가 정서적 공명에 있다고 굳게 믿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게 핵심이었죠. 하지만 만약에요, 정말 멀지 않은 미래에 AI가 수억 건의 심리 상담 데이터를 딥러닝하고 내 동공 확장이나 미세한 체온 변화까지 다 읽어내서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따뜻한 음성으로 나에게 위로를 건네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 그 영화 허에 나오는 그런 인공지능처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시스템이랑 밤새 대화를 나누고 펑펑 울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그 상대가 사람인지 기계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는 지점이 온다면 어떨까요? 와, 여기서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나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넨 주체가 영혼 없는 기계라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치유되고 내가 완벽하게 위로받았다는 그 결과적인 상태가 더 중요할까요? 와, 이거 정말 뒤통수를 치는 딜레마네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기계의 위로는 가짜다라고 쉽게 치부하지만 막상 내가 그 완벽한 위로 덕분에 살 이유를 찾았다면 그걸 가짜라고 부정할 수 있을지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즉 상대가 누구든 내가 위로를 받았다는 결과 자체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내내 기계는 절대 넘볼 수 없다고 단언했던 인간 고유의 영역은 또다시 경계가 무너지고 맙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다면 그 순간 끊임없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의미 설계자로서의 우리는 또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 걸까요? 정말 끝없는 존재의 기반에 대한 질문이네요. 여러분, 오늘 출퇴근길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혹은 하루를 마감하며 조용히 휴식을 취하시는 동안 방금 던져주신 이 깊고 묵직한 질문을 스스로의 내면에 한번 던져보시길 권합니다. 네,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정답이 뚝 떨어지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붙잡고 고민하는 과정, 생각하고 반성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여러분을 기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의미 설계자로 진화시키고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푹 빠져들어 파헤쳐본 이 심층 탐구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일상과 일터에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 의미 있는 대화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 아침 책상 앞에 앉으셨을 때 모니터 속의 AI를 넘어서 옆자리의 동료와 어떤 눈빛으로 어떤 대화를 시작할지 여러분만의 멋진 무대를 설계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